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전투력 순위 티어표 영상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징베는 원피스 세계관 어인 중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이며 과거 7무에까지 했던 강자입니다. 그리고 징베는 정상결전에서 활약을 하며 루피를 살려내기도 하였는데요. 징베는 아카인으로부터 루피를 지켜주었으며 모리아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징베는 어인이기에 바다 한정으로는 가장 강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자들의 약점인 바닷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물이기에 능력자들은 징베와의 대결을 까다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랜드 와노쿠니 편에서는 밀짚모자 1등의 동료가 되었으며 빅맘을 상대로도 전혀 겁먹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정신력만큼은 대단한 인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모리아는 7무회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인물이며 과거 카이도우의 라이벌이었던 캐릭터이기에 타이틀은 확실히 7무회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절 루피에게도 패배하며 정상결전에서는 7부의 하위권으로 추정되는 징베에게도 초살라버리며 자신의 한계를 여과 없이 드러냈기에 7무회 중 가장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이도우와 겨뤘던 전성기 시절만큼은 7무의 중상위권의 강함을 보여줬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크로코다일은 과거 7무회 중 현상금이 가장 낮은 인물로 추정되며 루피에게 가장 먼저 패배한 인물이기에 7무회 중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액체를 사용하면 타격을 허용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상결전에 참전하였을 때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아카이누로부터 루피를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플라밍고와의 신경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타일 7무회급의 간지와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행콕은 아직 자세한 전투력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7무회 중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미호크 위블급의 강자는 절대 아닐 것이며 중상위권인 도플라밍고와 비교하여도 더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선은 7무회 하위권에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콕은 양악에서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상위권 강자일수록 행콕의 유혹을 버틸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만 오더라도 행콕에게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넬은 열매의 능력만 놓고 보면 7무회를 아득히 초월하였으며 어쩌면 해군대장과 겨루어 볼만한 강자입니다. 하지만 에넬은 기본적인 패기의 숙련도가 낮으며 신체 능력도 7무회급에서도 하위권인 인물입니다. 카이도우는 세상을 능력만으로는 지배할 수 없다,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했기에 능력보다는 패기의 중요함을 강조하였기에 에넬도 능력만으로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를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에이스는 만약 아카이누에게 죽지 않고 수련을 통하여 전성기를 맞이했다면 로저 거프 흰수염급의 강자로 충분히 올라설 만한 인재이지만 아카이누에게 사망해버리며 결국 전성기를 맞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정상결전 당시에는 7무회급의 강자인 징베와 비슷하였으며 스모커와의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에이스는 패기를 다루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힘을 사용하여 7무회급의 강자와는 충분히 겨룰 수 있으나 그 위로 가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로브르치는 과거에는 CP9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이며 현재는 CP0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로브르치는 해군을 제외하면 세계정부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며 실력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어2 루피에게 아쉽게 패배하였으며 2부에서도 직책은 상승했으나 전투력은 비슷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브르치의 현 실력은 7무회급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큰 이견이 없는 이상 7무회 하위권에 머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비스타는 흰수염 해적단 5번 대대장으로 마르코 조조와 함께 흰수염 해적단을 대표하는 대장 중 한 명입니다. 흰수염 해적단의 2번 대대장인 에이스는 재능은 넘쳤으나 재능을 만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사치도 검은 수염에게 살해당하며 4번 대대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실질적으로 비스타가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가 되었습니다. 비스타는 정상결전에서 미호크와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미호크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카이누에게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A티어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하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래커는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입니다. 크래커는 도플라밍고를 꺾은 시점에 루피와 호각으로 겨루며 사왕 최고 간부의 위험을 보여줬던 캐릭터입니다. 또한 크래커는 자신의 전력인 비스킷 모드를 사용하여 루피와 11시간이나 겨루었으며 나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루피도 크래커를 쉽게 꺾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래커의 현상금은 8억 6천만 베리로 단순히 현상금만 놓고 보면 칠무회를 아득히 초월했습니다. 다만 크래커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 현상금이 거의 최하위권이며 전투력도 최하위권으로 추정되기에 A티어에서 거의 가장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퀸은 백수해적단의 최고 간부입니다. 퀸의 현상금은 13억 2천만 베리로 10억을 훌쩍 넘어가는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퀸은 와노쿠니 편에서 상디와 오랜 시간 싸우며 초반에는 쌍디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상디가 혈통인자를 각성한 이후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수해적단의 평균 레벨이 빅맘 해적단의 평균 레벨보다 높으며 퀸은 3제의 중 전투력이 2위로 추정되는 인물이기에 A티어에서는 중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잭은 백수해적단의 최고 간부입니다. 하지만 잭은 3제 중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악재가 끼기는 하였지만 네코마무시와 이노아라시도 쓰러뜨리지 못하며 사왕 최고 간부들 중 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잭도 현상금이 정확하게 10억 베리로 현상금이 10억은 넘어가는 강자이기에 스무디와 크래커보다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무디는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입니다. 스무디는 빅맘과 추루, 야마토를 제외하면 원피스의 여성 캐릭터 중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며 해적 여제인 행콕보다도 강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다만 토트랜드 편에서 스무디는 사왕 최고 간부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전투력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현상금도 9억 3,200만 베리로 10억을 넘기지 못하기에 A티어에서는 크래커와 함께 최하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즈는 흰수염 해적단 3번 대대장으로 마르코 비스타와 함께 흰수염 해적단을 대표하는 강자입니다. 조즈는 매우 단단한 하드웨어를 지니고 있으며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무장색 패기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즈는 정상결전에서 거인족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큰 빙하를 던지며 괴력을 가시하였고 기습이기는 하지만 아오키지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호크의 참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도플라밍고에게 일방적으로 농락당하며 평가절하되고 있기는 합니다. 쿠마는 전 칠무회이자 혁명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닥터 베가펑구와 세계 정부에게 알 수 없는 실험을 당하며 인격을 잃어버린 채 세계 정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쿠마는 전성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샤봉디 제도에서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쿠마는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상대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까진 칠무회의 벽이 높으며 크로커다일 모리아와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도톰도톰 열매의 사기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날려버리기도 하였으며 조로와 오즈에게 치명타를 넣기도 하였습니다. 사보는 혁명군의 2인자이자 드래곤을 제외한 혁명군의 최강자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사보는 어린 시절 드래곤의 도움을 받은 이후 혁명군에 합류하였고 혁명군에서 오랫동안 수련하며 강해졌습니다. 사보는 드레스로저에서 바제스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매우 높은 경지에 무장색 패기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이글이글 열매까지 섭취하며 자연계 악마의 열매의 힘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와도 두 차례나 승부하며 무승부를 겨루는 데 성공하며 혁명군 2인자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칠무회 중 상위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며 영향력만 놓고 보면 미호크를 넘어 칠무회 중 1위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실실 열매를 복용하였으며 악마의 열매 2차 각성에도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한 폐왕색 패기도 다룰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패기의 2차 각성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사왕이나 해군대장급의 강자로 성장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루피와 로우의 협공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플라밍고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졌지만 잘 싸웠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야마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와노코니의 전대 쇼군 코즈키 오뎅으로 야마토는 자신이 제2의 오뎅이 되기 위하여 수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의 딸이며 어린 시절부터 강제로 카이도우에게 수련받았기에 전투력은 두말할 것 없이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또한 야마토는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으며 무장색 패기도 높은 수준으로 구사하는 인물이기에 훗날 코즈키 오뎅급의 강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쌍디는 밀짚모자 일당의 3인자로 과거부터 루피, 조로와 함께 밀짚모자 일당을 대표하는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쌍디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2년간 수련을 하러 갔으나 조로, 루피처럼 효율적인 수련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큰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르마 일당을 만난 이후에는 제르마 슈트를 받았으며 혈통인자의 각성에도 성공하며 전투력이 수직 상승하였고 백수해적단의 3제의 퀸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돈칭자오는 대해적시대 이전에 이름을 떨친 해적입니다. 거프는 돈칭자오를 잡기 위하여 산 수십 개를 부숴버리는 극한의 수련을 할 만큼 돈칭자오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거프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돈칭자오를 원컵 내버리기나 하였으나 전성기 거프에게 잠시나마 버텨낸 것만으로 고평가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칭자오는 폐양색 패기도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며 기본적인 전투력도 칠무의 상위권 강자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강자입니다. 마젤란은 임펠다운의 간수장으로 뚫리지 않는 감옥 임펠다운을 지키는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시키가 탈옥한 이후 임펠다운의 간수장이 되었고 수십 년간 단 한 명의 탈옥수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능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검은수염 해적단이 임펠다운에 침입하자 독프레스를 발사하며 검은수염 해적단을 가볍게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때 시루가 마젤란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마젤란은 검은수염 해적단의 침입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미스터3의 양초 방어막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해군 대장급의 강자가 아님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파는 전 해군 대장으로 해군이 가장 강했던 시기에 대장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해군의 원수는 콩, 대장은 센고쿠와 제파, 중장은 거프, 키자루, 아오키지 아카인으로 그야말로 최강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던 황금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제파는 그 당시 거프, 센고쿠와 함께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기에 전투력도 매우 출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노쇠한 상태로도 키자루와의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성기 시절 위블에게 팔을 잃고 괴멸당한 점과 해군 대장에게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루피와 거의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한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대장급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킹은 백수해적단의 최고 간부이며 3제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킹은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는 루니아라족이며 루니아라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물입니다. 또한 킹의 현상금은 13억 9천만 베리로 사왕 최고 간부들 중 현상금만 넣고 보면 1위에 해당할 정도로 강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킹은 카이도우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카이도우는 매우 난폭하고 위계 질서가 엄격한 캐릭터임에도 킹에게만큼은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이름을 빌려 토비로포를 소집해도 전혀 언짢아하지 않을 만큼 킹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킹은 마르코와의 대결 이후 퀸과는 달리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확실히 퀸보다 한 수 위의 강자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엠마를 다루는 조로를 상대로도 초반은 우위를 점했으며 조로가 각성을 거듭한 이후 겨우 잡아낼 만큼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 중 한 명으로 스위트 3장성 중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어딘가 부족한 빅맘 해적단에서 유일하게 과묵하고 진지한 성격을 지녔으며 사실상 미쳐 날뛰는 빅맘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또한 빅맘도 카타쿠리만큼은 신뢰하며 루피를 상대하는 중책을 카타쿠리에게 맡길 만큼 카타쿠리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같은 3장성인 크래커 스무디와 비교하여도 수준이 다른 강함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캐릭터입니다.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단련하여 조금 앞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폐왕색 패기까지 다룰 수 있는 인물이기에 아직까지도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벤베크마는 빨강머리 해적단의 부선장입니다. 빨강머리 해적단에는 야솝, 럭키루, 라임주스, 봉크펀치, 빌딩 스네이크, 혼고, 하울링 등 걸출한 강자가 많은 해적단이며 사왕 중 유일하게 소수 정예 해적단이라고 불리고 있기에 어쩌면 한 해적단에 3명 이상의 사왕 최고 간부급 강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마는 이러한 강자들 속에서 당당하게 전투력 2위를 차지했으며 샹크스가 가장 신뢰하는 샹크스의 오른팔입니다. 벤베크만은 정상결전에서 키자루를 견제하였으며 키자루도 벤베크만이 총구를 겨누자 공격을 멈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벤베크만은 키자루조차도 피할 수 없는 수준의 스피드로 공격할 것이며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디월드는 과거 30년 전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에 이름을 날렸던 대해적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반디월드는 매우 난폭한 해적이었기에 해군 세계정부 해적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공격하였고, 결국 세계정부에서는 거프와 센고쿠를 주축으로 함대를 꾸려 반디월드를 공격하였고, 반디월드는 결국 해군연합에게 패배하며 결국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디월드는 이 당시 오랫동안 얼어버린 것으로 보아 최후의 대결에서 아오키즈와 맞붙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티치가 정상결전 도중 임펠다운에 난입하여 레벨 6의 모든 죄수들을 풀어주었고, 반디월드도 이때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반디월드는 늙어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피와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설의 해적다운 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시류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이자 전 임펠다운의 구간수장입니다. 시류는 임펠다운 시절부터 마젤란과 동급의 강자로 취급받았으며 검은수염을 만난 이후에는 훨씬 강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시류는 훗날 미호크를 베어버릴 가장 유력한 인물이기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입니다. 또한 검은수염 해적단이 능력자 사냥을 한 뒤 시류에게 압살롬의 투명투명 열매를 강탈하여 줬기에 견문색 패기가 뛰어난 캐릭터가 아니라면 시류의 공격을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릿은 전 로저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강자입니다. 블릿은 세계를 지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으며 로저를 꺾고 세계의 정점에 서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단신으로 한 나라를 괴멸시키는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싸울 만큼 강했던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강자입니다. 또한 폐왕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다만 루키 시절의 크로커다일을 제압하지 못한 점과 블릿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로세한 로저에게 덤볐으나 로저에게는 초살나버린 점을 감안하면 해군대장급의 강자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후지토라는 해군의 대장 중 한 명이며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세계 징병을 통하여 영입된 인재입니다. 후지토라는 카타쿠리와 함께 작중 최고의 견문색 패기를 자랑하는 인물이며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쩡한 강자보다 더 뛰어난 반응 속도와 회피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후지토라는 중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운석을 떨어뜨리거나 상대를 지디기는 기술을 사용하며 전투에서 이점을 가져가기도 하며 검술도 조로급의 실력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만능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보와 호각으로 겨뤘던 점과 도플라밍고 로우를 제압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구 3대장보다는 더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쿠규는 해군의 대장 중 한 명이며 후지토라와 함께 세계 징병을 통하여 영입되었습니다. 로쿠규는 자세한 전투력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포지션상 후지토라와 동급으로 보이는 인물이며 도플라밍고도 로쿠규를 괴물이라고 칭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군대장이라는 특성상 자연계 악마의 열매를 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초록소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록색과 관련된 능력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이자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흰수염 해적단을 이끌어간 인물입니다. 마르코는 정상결전에서 키자루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냈으며 불닭킥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벽에 쳐박아 버렸습니다. 또한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아카이누에게 상처를 입히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를 발로 차서 날려버리는 모습도 연출하였기에 대장과 싸워도 밀리지 않는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에 온 이후에는 킹과 퀸을 동시에 상대하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빅맘의 공격을 막아내고 빅맘에게 불닭킥을 날려 빅맘의 호미즈 한 개를 무력화시키는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마르코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바는 전 로저 해적단의 3인자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레일리와 거의 동격으로 취급받았으며 강자가 많았던 로저 해적단에서도 세 번째로 강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가바는 전성기 시절 오덴과 겨루어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로저와 흰수염이 전력으로 맞추기를 할 때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여파에 휘말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로저 해적단 3인자다운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오키지는 구 3대장 중 한 명입니다. 아오키지는 아카이누 키자루보다 훨씬 늦게 해군에 들어왔음에도 그들과 똑같이 중장 대장이 될 만큼 능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일으킨 해이를 얼려버리고 흰수염에게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방심한 조즈를 얼려버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오키즈는 해군 원수가 되기 위하여 아카이누와 펑크하자드에서 10일간 겨루는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아카이누와 동급의 강자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아오키즈는 일부 시절 밀짚모자 일당에게 해군대장이라는 존재의 공포를 심어준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며 루피가 손도 못쓰고 패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키자루는 해군의 핵심 전력인 대장 중 한 명이며 오랜 기간 해군 대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복용하여 빛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스피드로만 놓고 보면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빠른 인물입니다.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해군 대장의 위엄을 보여주며 초신성 수십 명을 양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설의 해병이라고 불리는 레일리에게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도 아카이누 다음으로 흰수염에게 유효타를 많이 주었으며 방심한 마르코를 오니구모와 함께 제압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세이기는 하지만 카이도우와 빅맘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가줄까 아카이누? 라고 말할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의 2인자이며 루피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조로는 과거 이스트블루 시절부터 해적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세계 제1의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를 만난 이후 무수히 많은 적들과 싸우며 실전 경험을 쌓았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에는 패기의 2차 각성을 익혔으며 과거 오뎅이 사용하던 명검인 엠마를 손에 넣게 되며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로는 킹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며 사왕 최고 간부급을 초월하는 강자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전세계에서 미호크를 제외하면 조로보다 강한 검사가 없을 만큼 조로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로우는 하트 해적단의 선장이며 루피 키드와 함께 최악의 세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로우는 흰수염과 평행이론을 이루는 캐릭터이기도 하기에 훗날 흰수염에 필적하는 강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로우가 먹은 악마의 열매인 수술수술 열매는 모든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거의 제일 사기적인 능력을 보유했으며 열매의 2차 각성을 한 이후에는 열매의 능력만으로도 사왕 최고 간부들과 견줄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우는 패기도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며 기본적인 신체 능력도 뛰어난 캐릭터이기에 현 시점에서는 해군 대장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드는 키드 해적단의 선장이며 로우 루피와 함께 3선장으로 불리며 훗날 바다를 지배할 대해적이 될 인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키드는 최악의 세대들 중 루피 조로와 함께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보유했으며 폐왕색 패기의 2차 각성에도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한 샹크스와 싸우며 비록 팔을 잃기는 하였으나 그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기계를 보이며 그야말로 왕과 같은 포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또한 와노쿠니에서는 로우와 손을 잡고 사왕 빅맘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키드는 자신의 능력과 패기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 대장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빅맘은 신세대를 지배하는 사왕 중 한 명입니다. 빅맘은 사왕 중에서는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반임신 상태로 사왕이라고 불리우며 현상금 44만 8,800만 베리를 달성한 것을 보면 결코 만만히 볼만한 인물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공식 인터뷰에서 화난 빅맘은 아카이누와 카이도우를 잠시나마 능가할 만한 전투력을 지닌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기에 빅맘이 식타마리를 앓으며 분노하는 동안은 사왕 상위권 강자들과 비교하여도 손색 없는 전투력을 보여줄 것으로 추측됩니다. 빅맘은 와노쿠니 편에서 마르코와 겨루며 한 손으로 마르코를 순식간에 제압하기도 하였으며 키드와 로우를 상대로 여러가지 약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키드와 로우를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빅맘은 카이도우와의 맞추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로저 흰수염 샹크스 정도의 강자들의 맞추기를 제외하면 원피스 역사상 가장 큰 폐왕색의 충돌을 보여주며 하늘을 갈라버리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충격적인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오뎅은 와노쿠니의 신화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역대 와노쿠니의 쇼군 중 가장 강했던 인물입니다. 오뎅은 흰수염과 로저를 만나기 이전에도 7무의 이상의 강함을 보유한 강자였으나 로저와 흰수염을 만나고 신세계에서 수련한 이후에는 대해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전투력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패기의 2차 각성을 완벽하게 단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로저와 함께 원피스를 찾고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 이후에는 언젠가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고향 와노쿠니로 돌아가서 와노쿠니를 개국하려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오로치가 끈질기게 방해를 하여 결국 오뎅은 사망하였지만 와노쿠니의 아키자야 고남자, 모모노스케, 야마토 등이 그의 의지를 이어받았고 결국 제2의 조이보이가 와노쿠니에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와노쿠니로 복귀한 이후 사왕 카이도우에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카이도우를 거의 뵐 뻔한 모습을 연출하며 사왕급의 강함을 여과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혁명군을 이끌어가는 혁명군의 수장입니다. 혁명군은 사왕, 해군, 칠무회처럼 세계 3대 세력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세계 정부에서 경계하는 수준만 본다면 칠무회보다는 더 위험한 집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간부들은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혁명군의 2인자인 사보도 잘 쳐줘도 사왕 최고 간부 2인자급의 강자이기에 사실상 혁명군의 전력의 8할은 드래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명만 놓고 보면 사왕을 능가하는 수준이기에 드래곤의 전투력은 최소 사왕급의 전투력은 될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아버지 거프, 자신의 아들 루피가 사왕을 초월하는 강자인 것을 보면 드래곤도 자세한 전투 장면이 공개된다면 기어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한 캐릭터입니다. 드래곤은 폐왕색 패기는 확실히 다룰 수 있다고 알려졌으며 드래곤급의 강자라면 패기의 2차 각성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 복용 여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날짜를 조절하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를 먹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호크는 세계 제1의 거모라고 불리는 캐릭터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모든 검사 중에 정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미호크는 샹크스를 제외하면 자신의 적수가 없었기에 오랜 시간 동안 샹크스보다 강한 검사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로가 미호크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기에 최종 성장을 끝낸 이후에는 샹크스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기에 만약 미호크가 조로와 대결하게 된다면 미호크는 자신의 오랜 소원을 조로를 통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평타 한 방으로 거대 빙하를 방은으로 갈라버리거나 흰 수염을 향하여 엄청난 위력의 참격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즈보네즈를 쉽게 제압하였으며 잡념을 가지고 전력을 드러내지 않고도 흰수염 해적단 최고 간부 비스타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호크는 영구 국도를 만든 것으로 보아 와노쿠니에서 킹을 꺾은 시점의 조로보다도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더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레일리는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자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레일리는 로저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며 로저가 처음으로 영입한 동료입니다. 또한 로저를 제외하면 로저 해적단에서 가장 강한 인물입니다. 레일리는 노쇠한 상태로도 해군대장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뤘으며 거프도 레일리를 흰수염과 함께 전설이라고 평가하며 레일리의 위상이 흰수염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은 인물로 루피에게 패기를 전수해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레일리는 과거 전성기 시절에는 병아리 지역 마르코의 불닭킥을 한 손가락으로 막아내는 모습도 보여주었으며 오뎅을 상대로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키는 로저의 라이벌로 불렸던 해적이며 대해적 시대 이전 흰수염 로저와 함께 바다를 지배하던 해적이었습니다. 시키는 에드와 해전에서 로저를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가기도 하였으며 단신으로 마린포드에 쳐들어가서 거프와 센고쿠를 동시에 상대하며 해군 본부의 절반을 부숴버리고 반나절을 버티는 데 성공한 강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초로 절대 탈옥할 수 없는 철의 감옥이라고 불리던 임펠다운에서 탈옥하는데 성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흔들흔들 열매와 함께 파괴력만 놓고 보면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가장 강력하다고 불리는 둥실둥실 열매를 먹은 능력자이며 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중에 띄울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시키는 과거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었던 인물이자 강자들이 범람하는 록스 해적단에서도 핵심 전력으로 구분되던 인물입니다. 시키가 비록 루피에게 어처구니 없게 패배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주인공 버프와 극장판 너프라고 볼 수 있으며 전성기 시절의 강함은 못해도 사왕급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세계 최강의 생물로 불리우는 인물이자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 중 한 명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1대1은 카이도우지, 육해공 모든 생물을 통틀어 가장 강한 생물은 카이도우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순수한 1대1만큼은 카이도우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루피와의 대결에서 카이도우는 엄청난 신체 능력과 니카 루피에게도 밀리지 않는 사기적인 능력들을 선보이며 어쩌면 카이도우가 로저급에 도달했다는 추측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로 현 시점 카이도우보다 패기의 위력이 강력한 캐릭터는 샹크스를 제외하며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패기를 소유했습니다. 그렇기에 카이도우는 모든 부분에서 원피스 세계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정상의 레벨에 도달한 강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카이누는 전 해군 대장이자 현 해군 원수입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 당시 해군에서 가장 활약했던 인물로 사실상 아카이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에게 2차례 명구를 집어넣으며 흰수염을 사실상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흰수염 해적단 대장 여러 명과 단신으로 맞서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아카이누는 펑크하자드에서 해군 원수직을 걸고 아오키지와 혈투를 벌인 끝에 아오키지의 다리를 불태워버리며 승리를 거두며 해군 원수에 등극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활약만 놓고 보면 사왕 상위권 강자보다는 전투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이지만 해군 원수에 등극한 이후 한층 더 레벨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이기에 SS 티어에 선정했습니다. 센고쿠는 전 해군 원수입니다. 센고쿠는 과거부터 오랜 기간 거프와 함께 해군의 투톱으로 불렸으며 해적왕 로저도 해군에서는 센고쿠와 거프만을 자신의 적수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흰수염도 정상결전 당시 해군대장도 애송이 취급하였으나 거프와 센고쿠만큼은 애송이라고 부르지 않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센고쿠는 명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정상결전 당시 노쇠한 상태로도 부처의 힘을 활용하여 티치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티치도 센고쿠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역시 해군의 정점에 선 사나이라 다르다 이건가? 라고 말하며 센고쿠의 강함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티치는 해적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것으로 추측받는 인물입니다. 루피와 티치는 과거부터 인연이 있었으며 티치가 에이스를 세계정부에 넘겨버린 이후에는 악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 모두 해적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훗날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의 최종 보스다운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티치는 정상결전을 고의로 일으킨 이후 임펠다운을 털어서 전력을 보충하였고 정상결전 막바지에 등장하여 흰수염을 죽여버린 이후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강탈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머쥔 이후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능력자 사냥을 계속하여 전투력을 끊임없이 보충하였습니다. 샹크스는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 중 한 명이며 루피의 은인이자 루피의 목표를 구축해준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과거 이스트블루의 한 작은 마을에 머무르던 시절에 루피를 히그마와 해왕류로부터 보호해 주었으며 로저의 유품인 밀짚 모자를 물려주었습니다. 샹크스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전투력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흰수염과의 맞치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폐왕색의 충돌을 보여주며 하늘을 갈라버린 점과 폐왕색의 숙련도가 작중 최고인 점을 감안하면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이 발발되자 카이도우는 모종의 이유로 정상전쟁에 참전하려 하였으나 샹크스는 카이도우를 막아냈으며 곧바로 정상결전에 참전할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록스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로저를 제외하면 해적왕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며 세계 정부를 부숴버리겠다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록스는 세계 정부에게 적의를 드러내며 테러리스트를 자처하여 여러 나라를 괴멸시키거나 공격하였으며 해군, 해적을 가리지 않고 학살하며 전 바다에 공포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벌집에서 데뷔백 파이트를 하여 이름 있는 해적들을 모조리 자신의 수하로 영입하였고 이때 흰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우 등이 록스 해적단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결성된 록스 해적단은 해적단의 전력만 놓고 보면 원피스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로저 해적단, 밀지 모자 일당, 흰수염 해적단조차도 이 당시 록스 해적단을 넘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러한 멤버들을 손에 얻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탈환하려 하였고 세계 정부에서 극도로 감추려 하는 비밀에 접근하였고 결국 세계 정부는 해적과 동맹하여 해적을 괴멸시키는 초유의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거프를 필두로 정예병을 가벨리에 파견하였고 거프는 로저와 함께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록스의 전설은 거프와 로저에 의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싸움에서 자신과 싸울 수 있는 5명의 강자를 떠올리며 록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기에 록스는 최소 전성기 카이도우급은 되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 입성하기 이전에는 아직까진 사왕과 싸울 정도의 전투력을 보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 입성한 이후에는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긴 하였으나 카이도우가 4명 8개를 사용하여 루피를 강타하자 단 한 방만에 리타이어 되는 모습을 보이며 사왕과 싸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카이도우를 잡아내기 위하여 효하라몬과의 특훈을 통하여 패기의 2차 각성을 수련하였고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폐왕색의 2차 각성을 완벽하게 터득하며 사왕과의 맞추기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CP0의 개입으로 카이도우에게 정탈을 허용하였고 루피는 사망한 것처럼 묘사되며 카이도우에게 패배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였고 800년 만에 조리보이의 재림을 알리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었고 카이도우를 상대로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정통으로 맞고도 멀쩡하였으며 순식간에 자가일을 하여 체력을 회복하는 방어력과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먹 한 방으로 카이도우의 머리를 뚫어버리거나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섬만큼 거대한 주먹을 만들어 카이도우를 강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루피가 니카니카 열매를 각성한 이후에는 최소 해적왕급의 강자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의 해적왕이며 대해적 시대를 개막한 장본인입니다. 로저는 해적왕이 되기 이전부터 흰수염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을 만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해적왕이 될 준비를 하였고 결국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와 원피스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위대한 항로를 통합하는 데도 성공하며 진정한 해적왕이 되어 전세계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스스로 자수한 뒤 마지막 유언으로 원피스와 라프텔의 정체를 전세계에 알렸고 대해적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저는 생전 당시 해적왕의 위엄을 여과없이 보여준 인물이기도 한데요.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 역사상 최다 현상금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해군 영웅 버프, 전 해군 원수 센고쿠 등과 겨루어 단 한 번의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악의 해적 록스, 대두목 금사자 시키, 괴물 더글라스 블릿, 와노쿠니의 신하 코즈키 오뎅 등과 겨루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였기에 로저는 높은 수준의 패기를 바탕으로 전투하는 인물로 추정되며 원피스 세계관 역사상 최고의 패기의 숙련도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저는 폐왕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기에 현 시점 최강의 폐왕색 패기 사용자라고 불리우는 샹크스보다도 더 강력한 폐왕색 패기를 사용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프는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며 모든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천룡민들의 직속수하가 되기 싫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중장 정도가 적합하다고 느꼈기에 중장에서 진급을 멈췄을 뿐 만약 거프가 진심으로 원수직을 노려봤더라면 센고쿠보다 먼저 해군 원수가 되었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게 강자들과의 전투에서 오로지 무장색 패기만을 사용하여 전투하여야 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가 되었으며 해적왕 로저를 몇 차례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에 신체 능력과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만 놓고 보면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갓벨리에서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로저와도 수차례 생사결을 하며 해군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동칭자우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반디월드도 사실상 잡아냈기에 전대의 강력한 해적들을 대부분 거프가 소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존재만으로 해적들에게 공포를 주었으며 흰수염 해적단의 2인자인 마르코를 단 한 방만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도 거프가 움직이자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수염은 로저와 함께 바다를 지배하던 해적이며 로저가 사망한 이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해적입니다. 또한 흰수염에 필적하는 대해적을 묶어서 사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기에 흰수염은 사왕의 기준점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세한 시점에도 사실상 사왕 중 무력이 1위라고 평가될 만큼 명성이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흰수염은 전성기 시절 로저와 수차례 겨루어 승부를 내지 못하였으며 로저도 흰수염 거프와의 싸움만이 목숨을 건 혈투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흰수염이 나타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가 충돌하자 섬 전체가 붕괴될 만큼 큰 충격파를 형성하였으며 하늘이 갈라질 만큼 높은 수준의 폐왕색 패기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오뎅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충격파의 여파를 건지지 못하고 날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모든 부분에서 최상위권에 올라선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흰수염은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라고 불리는 흔들흔들 열매를 바탕으로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파괴력을 지닌 인물이며 로저와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수준의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소유했습니다. 또한 노세한 시점에도 아카이누를 상회하는 수준의 힘과 거인족 중장을 단 한 방만에 쓰러뜨릴 만한 파워를 보여주었으며 아카이누의 명구, 수십 발의 포탄, 수백 발의 총알, 키자루의 레이저, 아오키즈의 아이스 파르티잔, 검은수염 해적단의 합봉, 티치의 펀치 등을 맞고 버텨낼 만한 말도 안 되는 맷집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흰수염은 힘, 맷집, 패기, 기술, 능력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무는 세계 정보의 최고 권력가이자 천룡인들의 왕입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천룡인들은 세계 귀족이라고 불리기에 과거부터 세계의 왕도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받았으며 최근에 이무의 정체가 공개되며 이무가 세계의 왕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천룡인들 중 가장 유능한 인물들인 오로성도 이무에게 충성하고 있으며 이무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허의 옥좌에 당당히 앉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오로성은 이무에게 절을 하며 이무에게 충성을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세계 정부와 천룡인들은 자신들이 세계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약탈을 하거나 반인류적 행위를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해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무에게 대적하는 정부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계 정부 최고의 권력가인 이무는 매우 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추측한다면 단신으로 해군 전체를 통제할 만큼 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형이 실루엣으로 공개된 이후에는 전투원과는 거리가 먼 외형을 보이고 있기에 거프나 카이도우처럼 신체 능력이 강인할 가능성을 적으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사용하여 전투하거나 초능력을 사용하여 전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예 전투를 안 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해군 원수를 상회하는 강력한 임무를 수하로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무의 자세한 전투력은 이무의 정보가 더 풀려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이보이는 데뷔보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찾아냈으며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며 조이보이를 존경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뎅도 고대 문자를 완벽하게 해독한 이후 훗날 등장한 조이보이를 위하여 곧바로 와노쿠리를 개국하러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에 조이보이가 범상치 않는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조이보이는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루피보다 먼저 복용하였으며 최초로 각성하는 데 성공한 인물로 추측되기에 조이보이는 전투력도 매우 높은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이보이는 결국 이무나 그 당시 세계 정부에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은 세계 정부를 부술 만한 인간이 아니기에 훗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짊어지고 세계에 대항할 만한 인물을 기다리기 위하여 원피스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기에 이무나 그 당시 세계 정부의 최강자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조이보이도 로저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고대 병기를 찾지 못하였거나 여러가지 변수와 악연이 맞물려서 세계 정부에 패배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의 전투력도 조이보이의 자세한 정보가 풀려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보만 놓고 본다면 해적왕급의 강자를 초월하는 인물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